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최악의 성범죄자 조두순. 한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안산 지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조두순이 이 법원에 취재 나온 기자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조두순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고요. 또한 예전에 조두순이 범한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조두순은 1952년생이에요. 자, 이제 7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대략 현재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은 잠바를 입고요, 또 흰머리 나 있고 또 수염을 또 기른 이런 모습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이상한 말을 했느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이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그런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야단이다. 그게 22번이다. 자, 재판받고 나와서 혐의 인정하냐고 묻는 기자들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이거는 자기 비하죠.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조두순이 이제는 완전히 반성하는 건가? 달라진 건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말투가 이상했고요. 또한 표정도 이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어서 한 얘기를 보면 이게 이상합니다.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8살짜리가 뭘 아냐?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 자, 이상한 말이잖아요. 네, 납득할 수가 없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말하지 말라고 이제 발언을 제지했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만지지 말아라. 영어도 해요. Don't touch my body.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들이 그만해라 라고 만류해가지고 이야기를 다 끝마치지 못한 채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타고 법원에서 떠났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왜 법원에 나온 건지 알아봐야 되는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조두순의 과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안산시 단원구에서요, 학교를 가던 8살 여자아이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붙잡혀서 징역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만기 출소했어요.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했는데, 그때 조두순이 나와서 어디에 갈까? 이게 굉장히 좀 큰 관심이었고요. 또 조두순이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죠. 지금 말한 그 배우자입니다. 옥살이 하는 동안 이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조두순의 아내인 거를 말하지 않고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남편인 조두순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또 동네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좋은 소식이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논란이 됐고요. 또 출소해서 집으로 가니까 많은 유튜버들, 시민들이 조두순을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욕도 하고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범죄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한편 이 조두순은요, 전과 18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도 있는데요. 1심 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3년의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 후에 이 2008년 사건의 피해자 상태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요 신체 장기 기관이 훼손돼서 기능 상실이 우려될 그런 정도였거든요. 범행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그 사건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말고 별도로 아예 나를 따로 잡아서 1, 2, 3심 판결문을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워낙 사람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었고 또 피해 상황도 끔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그 사건을 다룬 영화도 나왔습니다. 설경구, 엄지원 배우가 출연한 영화 소원이었는데, 당시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구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 끔찍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조금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가지고 형이 감경된 거예요. 당시 조두순은 굉장히 뻔뻔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범행을 범한 게 아니라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 우연히 그날 아침에 교회 건물 화장실에 갔더니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나와서 나갔다. 그래서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까 피해자 아이가 앉아 있었고 내가 이렇게 세웠더니 다시 주저앉았다. 범인으로 몰릴 게 두려워가지고 피해자 화장실에 두고 그냥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갔다.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끝까지. 뻔뻔한 주장이죠. 그러면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날도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1심 재판 결과 다행히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술 취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됐습니다. 술 마시고 범죄 저질렀다고 이거 심신미약 인정해 주는 게 맞냐? 형 깎아주는 게 맞냐? 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지금은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그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형이 감경됐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판사가 엄청 욕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판사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사가 잘못한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 조두순은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내고 이렇게 했는데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조두순의 주장대로 주치감경, 술에 취했으니까 감경에 따라 심신미약이다. 그 주장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재판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형량이 왜 징역 12년밖에 나오지 않았냐. 이게 가장 큰 아쉬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센 형벌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검사가 법 적용을 잘못했어요. 당시 8살 아이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성폭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실수해서 성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고요. 결국 결과적으로 형량이 낮아지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댔고 또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 적용에 의해서 형량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나왔잖아요, 일단. 그런데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안 했어요. 조두순만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는 형량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검사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판 전인데요. 이 피해자 조사를 하는데 몸이 아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이 아이를 검찰청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서 진술을 녹화를 하는데 이 기기를 잘 작동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차례 똑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일이잖아요. 몸도 아픈 상황에서. 결국 이 피해 아동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지켜야 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결국 피해 아동에게 1,000만 원 그리고 엄마에게 3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됐습니다. 그 사건 판결문도 한번 따로 날 잡아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조두순 논란 끝에 2020년에 출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경멸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날 조두순이 마트에 나타났다. 이런 사진이 나돌기로 했지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밝혀지기도 했고 또 2009년 당시에도 산악회 카페에 조두순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람이 조두순이야 라고 하면서 막 돌기도 했거든요. 실제로는 조두순이 아니었고 그 사진의 실제 주인공이 명예훼손으로 여러 사람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조두순이 왜 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았는가? 또 다른 성범죄인가? 다행히도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인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만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에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떼내거나 손상시키거나 전파방해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때 이때 처벌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외출 제한도 있고요. 학교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조두순에게 여러 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야간 외출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즉 밤 9시 이후에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외에도 여행 갈 때 신고를 해라 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조두순은 야간 외출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밤에 집 밖에 나갔다가 기소가 된 거예요.
작년 12월 4일로 갑니다. 밤 9시 이후에 외출 금지인데 9시 5분쯤에 집에서 나가서 근처에 있는 경찰 초소로 접근했습니다. 이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이 있는데 이 방범 초소가 대단히 가까이 있습니다. 6, 7m 거리에 있어요. 여기로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조두순이 말을 걸었습니다. 경찰이 아니 9시 넘으면 밖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으니까 보호관찰소에 바로 연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 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즉시 보내가지고 집에 돌아가라 지시를 했고요. 결국 40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 자체가 법 위반이고 또한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했고 또 재판을 거쳐서 어제 징역 1년을 구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재판에서 조두순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기자들 앞에서 했던 그 얘기하고 좀 맥이 좀 닿아 있습니다. 가정부라 얘기를 했어요. 왜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집을 나갔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호관찰관이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갔다. 그게 끝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앞으로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초수급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했는데 검사는 일단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이게 유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감옥에 다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라고 보기 힘들고요. 설득과 지시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얼마나 멀리 나갔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냐 나와서 한 일이 뭐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집행유예가 예상이 돼요. 변호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또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탈해서 바로 복귀한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조두순은 집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어요. 상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제 초소가 있고 또 150m 지점에도 초소가 있습니다. 뭐 경찰 방범 초소도 있고 또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초소도 있고 또 여러 인력도 있고요. 또 인근에 CCTV 감시 카메라가 무려 34대나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지금 현재 보호관찰 대상인 그런 전과자들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삼엄한 그런 경계와 감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언론도 항상 주시하고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바로 또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도 조두순은 밤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받고 나와서 기자가 혐의 인정하냐라고 물으니까 걸어가다가 멈추고 3분 동안 이상한 아까 그 행설수설을 다 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동안 계속 이렇게 살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건 20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1심 선고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고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오늘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납니다. 특히 2008년 그 사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그런 재판의 경위나 또 범죄의 상황, 그 후의 이야기들을 대략은 아시지만 정확히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 성범죄 사건 판결문도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겠고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다 잘 걸러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